이더리움 ETF는 아시아 최초이기도 하고 미국보다 먼저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알트들이 미쳐 날뛰는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가 계속 줄어든 거예요. 그럼 알트코인이 무지막지하게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비트코인도 3배가 됐거든요. 그럼 알트코인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알트를 뭘 투자할지가 사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가 세계 최초로 승인되었는데요. 미국도 아직 안 되었는데 홍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SEC가 좀 증권이냐 상품이냐 여기에 좀 집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품위원회랑 증권위원회가 서로 약간 좀 알력 싸움도 좀 있는 것 같고, 지들끼리 좀 이렇게 뭐 게리 겐슬러랑 좀 약간 좀 요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이 상품이면 어떻고 증권이면 어때요? 사실 솔직히 우리는 별로 상관없는 거잖아요. 홍콩도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는 이미 승인이 났어요. 거래는 한 5월부터는 가능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정말 좀 큰 뉴스 중에 하나인 게, 이더리움 ETF는 아시아 최초이기도 하고 미국보다 먼저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보면은 사실 코인 투자의 순서가 나옵니다. 코인은 좀 명백하게 방향성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1바 누굴까요? 그쵸, 1바는 누가 뭐래도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이 형님 먼저 가고 그 다음 턴으로 이더리움이 정고점 돌파하고, 그 다음에는 자 미친 광기의 시간이죠. 진짜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그때 3타로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는데, 그때는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알트코인을 100만 원어치 샀는데 그게 막 300만 원이 됐다. 여기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대체 투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쯤 나오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상세하게 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유료 강의급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신사임당 채널이니까 제가 아는 무엇이든 다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트레이딩 뷰라고 치시면 트레이딩 뷰라는 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셔서 프로덕트에서 슈퍼 차트를 누릅니다. 여기에다가 BTC USD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비트스탬프나 올타임 히스토리 인덱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는데 저는 올타임 히스토리 인덱스로 주로 보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순전히 알트코인 관련된 거를 지금은 말씀드릴 거니까, 알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고요. 두 번째는 토탈 3 차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는 법은 BTC.D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마켓캡, 비트코인 도미넌스 퍼센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눌러보면은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요.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압도하고 있냐, 그게 도미넌스잖아요. 현재는 좀 많이 올라갔죠. 이번 시장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알트들이 패닉셀이 나오면서 57%가 한때 넘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최저점부터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무려 46%가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증가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냐, 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에 관련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또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책으로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차트로 보여드리면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정점을 찍었죠. 한 2020년 12월쯤에 정점을 찍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 이때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이때 사상 최고점이 달러 기준으로 한 19,000달러 정도가 됐었는데 2020년 12월에 2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럼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엄청난 추세로 올랐거든요. 이때쯤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가 넘었었죠. 그 다음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알트코인은 정말 더 미친 듯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은 3배가 됐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73%에서 무려 40%까지 폭락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한 73%, 한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5분의 2 정도로, 그러니까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가 계속 줄어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알트코인이 다 채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알트코인이 무지막지하게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비트코인 비중이 줄어든 거지 비트코인도 3배가 됐거든요. 그럼 알트코인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지표가 토탈3입니다. 아까 우리 가장 큰 형님이 비트코인, 두 번째 형님이 이더리움이라 그랬잖아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나머지 알트코인 전체의 마켓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알려주는 게 토탈3 차트입니다. 이것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토탈3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알트코인 전체입니다. 평균적이에요. 누군가는 더 많이 오르고 누군가는 덜 올랐겠죠. 평균적으로 7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나머지 알트, 기타 알트들, 걔네들이 막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한 시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74,000을 못 가고 지금 좀 하락 추세에 있잖아요. 74,000달러가 넘어가고 이제 크게 오른 다음에 그 다음은 이더리움 차례가 올 수 있겠죠. 2차, 3차 다 그랬었는데 이번 때도 이더리움은 저는 정고점을 월등히 돌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알트들이 미쳐 날뛰는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토탈3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들을 좀 잘 보시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 그럼 아직 알트코인을 투자하기는 안 좋은 시기인가요? 알트를 뭘 투자할지가 사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힌트만 드리고 갔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알트가 똑같은 만큼만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알트는 비트코인이 뭐 한 20%밖에 안 떨어졌는데 어떤 알트는 60% 떨어지고 어떤 알트는 뭐 한 10몇 프로 떨어지고 알트마다 다 그게 다를 거잖아요. 떨어질 때 잘 버티는 알트를 일단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비트가 떨어져도 잘 버티고 있구나. 걔네들은 또 비트가 반등을 하면 걔는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저는 탄성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튀어오르는 녀석,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찾아놔야 돼요. 이거를 찾는 법은 구글에다가 이렇게 크립토 버블이라고 치시면 손쉽게 알 수 있어요. 크립토 버블은 상위 100개 코인이 다 나옵니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렇게 솔라나,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게 상위 100개 코인을 다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그럼 1시간 동안 지금 비트가 큰 폭으로 떨어졌었잖아요.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녀석이 뭔지 바로 알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하루 동안 누가 제일 많이 올랐는지. 지금은 뭐 헥스라는 코인이 많이 올랐네요. 톤이라는 코인은 뭐냐면 텔레그램 아시죠? 텔레그램에서 만든 코인인데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0위권 안팎에 차지하는 엄청 큰 코인이 됐어요. 텔레그램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정고점 훨씬 넘어가고 이더리움도 정고점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진짜 찐 불장, 찐 알트장이 올 텐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눈여겨봤던 코인들에 투자를 하면 좋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성이 좋은 코인들, 떨어진 때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더 많이 튀어오르는 녀석, 이런 것들을 잘 찾아다가 투자를 하시면, 물론 알트 투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시고, 비트코인 비중이 저는 전체 코인 비중에서 90%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익절을 일부 하면서 알트코인을 조금씩 넘어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비트코인 비중이 반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호필님이 이 책에 나오는데, 호필님은 2017년 18년 이때 알트코인 100%로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알트 100%. 이때 호필님이 직장인이신데 공기업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무려 1억 원을 들어갔대요. 직장인한테 1억 원 들어가는 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거의 뭐 전재산 몰빵인데 그거를 다 알트코인에만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하락장을 그냥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게 1억 원어치 산 알트코인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남일이니까 이렇게 뭐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1억 원이면 전 재산 들어간 거거든요. 전 재산 1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게 500만 원이 됐다. 그때의 상실감과 진짜 죽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알트 비중이 너무 높으면 이렇게 큰 하락을 맞을 수 있거든요.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그 누구도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정말 좀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알트들은 싹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트는 장기 보유하는 거는 저는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트 투자는 2024년에만 하고 내년엔 하더라도 뭐 소소하게만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알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정리할 생각이고 비트코인은 내년에 뭐 장기 보유, 초장기 보유 물량을 제외하고는 일부 뭐 수익 실현해서 그거를 말씀드렸던 뭐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이렇게 투자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의 이더리움의 포지션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좀 불안한 점이 언제든지 치고 들어오는 좀 신생 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뭐 솔라나가 자리를 좀 많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라나는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너무 싸고 빠르다가 장점이잖아요. 싸고 빨라서 그게 또 단점입니다. 싸고 빠르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은 한번 이렇게 전송하고 하는데 비용이 예를 들어 뭐 5만 원이 든다고 치면 해커들이 공격하겠습니까? 그럼 뭐 1000번씩 막 이렇게 공격을 디도스 공격 이런 게 안 되잖아요. 하지만 솔라나는 워낙에 싸요. 뭐 0.0001달러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트랜잭션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공격을 할 때. 그리고 밈코인이 솔라나 계열 밈코인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뭐 페페, 뭐 도구이펫, 뭐 봉크, 뭐 진짜 뭐 개판이었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솔라나 계열이에요. 워낙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 계열 밈코인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워낙 수수료가 싸니까 덱스 거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거래한 트랜잭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 너무 과부하게 걸리겠죠. 그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 네트워크가 많이 뻗었어요. 최근에 솔라나 하락이 되게 컸던 거 아시죠? 그래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솔라나는 좀 뻗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합리적인 가격대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 거의 이더리움급의 안정성 이런 걸 갖춘 코인이 나온다고 치면 이더리움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라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까 210달러까지 갔던 게 116불까지 빠졌거든요. 메이저 코인이 그만큼 떨어지는 건 좀 흔치 않은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직은 이더리움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녀석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더리움을 올해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최고점이 올해 찍을지 내년에 찍을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이더리움은 어떨까?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신생코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10년 후에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알트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수익만 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신뢰도에 따라서 보유 기간이 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뭐 1년, 5년, 10년, 20년 장기 보유할수록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더리움은 대략 뭐 한 1, 2년 정도? 크립토 윈터에는 좀 거래를 안 하고 봄부터 모아가서 가을에 파는 이런 전략이 딱 좋은 것 같고요. 알트, 완전 잡 알트 같은 경우는 여름에 끝물에 사서 가을 진짜 꼭대기 뭐 그건 좀 힘들지만 하여튼 그럴 때만 뭐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가 봐도 저는 명백한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이미 약세장이 왔다, 하락장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은 제 생각에 경험이 긴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사이클 이상 투자해보신 분들은 지금이 상승장 초입이라는 거를 누구나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조정은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적게는 뭐 한 1, 20%, 많게는 한 30%까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비트코인을 좀 잘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힘들 때인데 본업에 충실하면서 비트코인은 항상 제 갈 길 가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뭐 좋은 강세장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험난했지만 다시 제 갈 길 가는데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지금 두려움에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지금 팔고 더 저가에 살려고 욕심부리면 수량을 잃고 평균 단가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으시는 게 더 옳은 대응인 것 같아요.